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대한전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대한전선이 오랜만에 반전의 모습을 좀 다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연속성이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대한전선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총선과 연관해서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재료 이슈로 주가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반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건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무상이 아니라 이제 유상이기 때문에 발행가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송 대표가 주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매 금지 상태에서 공매를 이미 쳐놓은 것들을 그 환매수하는 숏 커버링이라고 그러죠.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 네, 이 부분도 우리가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막바지에는 연말 대박주를 준비를 해서요. 네, 여러분들이 그 대한전선은 대한전선대로 매매를 하시고, 네, 이 종목은 이 종목대로 매매하셔서 대박 매매 좀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입니다. 이런 순서로 좀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지금 대한전선이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지금 그 예정 발행가는 얼마인가요? 8,480원 선이죠. 8,480원이라고 한다면 되게 요 정도 권역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 가격대보다 이 위쪽에서 놀게 되면은 어떨까요? 그 유상증자 그 지금 예정 발행가 8,480원에서 높아지겠죠. 높아질 겁니다. 높아지면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대한전선에서 증자 대금을 좀 더 많이 획득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그 시세보다 주가가 꽤 높으면 발행가가 높게 되면은 증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아서 실권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증자를 성공하고 그리고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호재성 재료를 송 대표가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 재료가 나오긴 했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대한전선 관련해서 하나 재료가 나온 게 있어요. 일단 포설선 5천억에 인수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해저 케이블, 그죠? 해저 케이블 사업을 위해서 증자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양념거리,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양념거리를 등장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주주분들한테는 일단 도움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유상증자 물량을 받기 싫어가지고 이제 실망하는 매물들이 아직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아직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듯한 재료가 나온다면은 이제 총선과 관련해서 해저 터널 뭐 이런 건에 대한 정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 4월 총선이기 때문에 이 해저 터널 건에 대한 재료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해저 터널 건에 관련된 재료가 당장 지금 안 나오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죠. 이게 지금 나와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총선하고 연계시켜서 이런 건의 모멘텀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거는 바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감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그런 지금 현재의 위치라고 봅니다. 일단 그 건에 대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관 외인 동향 이쪽을 보면 외인 빨간선 그리고 개인 파란선이죠. 외인이 뭐 매도를 약간 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며칠간 뭐 최근에 한 10일간 동향을 보면은 그래도 매수도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매수도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공매도 관계를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12월 15일자로 공매도 잔고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대한전선이 174만 주가 남아 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지금 그러니까 이 12월 15일로부터 일주일 전에는 공매도 잔고가 201만 주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174만 주로 변한 겁니다. 12월 15일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한 27만 주 정도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쇼카 발행이 들어온 겁니다. 27만 주 정도.
자, 27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주가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못 올랐죠. 예, 못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올리는 건데 아직 이제 174만 주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이제 될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좀 아쉬움도 있어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상장 주식수 대비해서 1.4%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것들은 한 5%뭐 이렇게 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무기가 돼서 주가가 올라갈 때 가속도로 숏 커버링이 들어오면서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자, 이 공매도 잔고 174만 주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공매도 숏 커버링, 그리고 주가 관리를 하는 일단 회사의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한 재료,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강도가 강력하다라고는 객관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양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리다가도 한번 또 밀리는 파동이 또 올 수도 있고요. 여하튼 지금으로서 최소는 요번에 저점을 찍은 그 가격대는 이탈이 안 되면서 이 가격선은 좀 지켜주면서 전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좀 일전에 드렸지만은 이 발행가가 최종 발행가가 나오기 전까지 호재도 터뜨리면서 하여튼 주가 관리를 좀 할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적절한 일단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실 아직은 개괄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은 아직까지는 기준일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발행가 산정하는 두어 번의 1차, 2차 발행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일이 1월 18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한 달여 정도 좀 일단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습니다. 그죠? 네, 일단 주가 변화를 지켜보고 그리고 대안이 나와야 돼요. 그죠?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제가 말씀드린 그 총선권과 관련한 호재가 좀 나오거나 또는 그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보유하고 계신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일단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이 라인대가 깨지면 사실 9,000원대나 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 지지대 라인이 일단 유지하기를 좀 지켜보겠고요. 어쨌거나 지금은 주가가 위나 아래로 급격히 변화가 됐을 때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그 소통의 방에서 많이 그 정보를 드리고 매매 사인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통을 하실 분들은 위쪽에 전화번호 떴죠? 네, 여기다가 대한전선이라고 종목명 문자로 주시면 제가 여하튼 이번에 그 증자건으로 해서 주가 변할 때 적절한 정보와 정확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은 이거 매일 찍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 소통방에서 서로 대화를 좀 하면서 그러면서 활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영상은 항상 느리니까 좀 박자가 늦으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하시고요. 여하튼 간에 제가 대한전선과 관련된 거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문자를 주시려면 빨리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 700명 넘어가면은 입장이 좀 안 됩니다. 문자를 보내셨어도 대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좀 문자를 보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해라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 위치죠. 그러나 우리가 움직여야 될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대한전선이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셔서 같이 이번 변동을 잘 극복해서 좀 살아남아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리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꼭 낼 수 있는, 최소한 더블 정도는 낼 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0,000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더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후발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에 이 그 몇 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 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간 게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끌이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이 있고,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 개 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 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더 할 나위 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네. 월봉을 잠깐 보면, 요게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네, 보이시죠? 네,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 시도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증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 종목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 안 보이죠?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 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 내보시자고요.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